부채는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오히려 재무적인 목표 달성과 함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반면, 잘못 사용할 경우 부채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김영은 리포터입니다. 개인의 재정적인 상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에는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 회생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 파산 또 회생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실 대구의 도산법 가사법 전문 최현철 변호사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이 최현철 법률사무소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최현철 법률사무소는 2009년 2월에 개소한 법률사무소로 대구에서 회생, 파산 등 도산 업무와 이혼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양육권 등 가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연간 약 한 100여 건의 회생, 파산 및 이혼 사건을 처리하며 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인회생 사건도 처리하며 그 전문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 파산과 회생에 관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정확히 어떠한 개념의 제도인가요? 예, 원래 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나,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오히려 면책 결정을 통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를 위해 유용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역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회생의 경우 회생이 인가된 후 5년간 채무를 갚아야 하나, 파산의 경우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한 번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일반인들은 파산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떠한가요?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그리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상법상으로는 이사 등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이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므로 파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5년간 파산 면책을 받은 분들을 특수기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시 또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통상 면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책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상태, 즉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책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 변경, 헐값에 파는 등 재산 은닉,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나 도박으로 인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모든 채권자가 아닌 특정 또는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하는 경우, 허위의 채권자 명부 제출 또는 재산 상태 진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신용불량자에게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파산제도 이용 현황은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내 신용불량자는 약 한 400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83만여 명 정도로 불과하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박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경우 통상 채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넘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통상 연 20%의 고금리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연간 이자만 이 경우 한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서민들은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이자만 겨우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채무자들은 평생 빚의 노예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은 전혀 갚아지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채무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 내지 애써 외면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 또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 그렇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인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실상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채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개인 파산이나 회생, 면책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신청 가능 여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파산,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후에 파산 내지 회생의 가능성, 회생 시 변제율 등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건과 달리 통상 개인 파산 회생 사건의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므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가산법과 관련해서 이혼 분야도 전문적으로 다루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서 계신 이 대구가 이혼율이 전국 1위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국 1위까지 이혼율이 높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아마도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와 현재 전국 최저 수입, 정통산업인 섬유산업의 몰락 등으로 인한 대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율이 높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 이혼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폭행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이로 인한 갈등이 이혼 사유로 자주 주장되고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혼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혼 소송을 함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이혼 소송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 역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였다 하여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혼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자녀들 앞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는 등 이혼 이후, 이혼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혼을 할 때 서로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혼으로까지 상황이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듯 부부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부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젊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20여 년 이상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접한 사람의 성격은 오히려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서로의 성격이나 사고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부부관계가 파탄까지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개인의 파산 제도나 또 면책 회생 제도는 물론 또 이혼 관련 분야까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이러한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종종 개인 채무자의 경우 빚을 갚아야 한다는 관박관념 내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거나 신용카드와 대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일시적인 대책만을 강구하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며 파산의 원인이 있는, 즉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돌려막기 등으로 겨우 신용불량 상태를 면하고 있는 분들은 가족 해체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최윤철 변호사님 만나서 개인 파산, 회생, 면책 제도와 함께 이혼 관련 분야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적절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셨는데요. 또한 이혼과 관련해서는 서로와 또 자녀들에게 이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서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또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최윤철 변호사님의 눈부신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